딱 팔짱 끼고 얘기해보세요 약간 이 느낌 있죠. 이거 자세로 제가 표현해 보면 맞아요. 지금 약간 딱 팔짱 끼는 느낌.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험 영업 그렇죠. 특히나 보험을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럼에도 우리는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되고 이런 고객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 경험상 의심이 저도 좀 많은 편인데 호응이 너무 좋으신 분들 처음부터 이게 전화하면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 알겠습니다. 예 언제 오시고요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실제로 미팅을 해보면 예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 제안을 드리면 예 그냥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들은 이게 누구한테나 다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약간 사회화된 그런 고객 느낌이라서 네네네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 자기 그쵸. 속내는 잘 안 드러내고 호의적이지만 그 연기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연기를 하는 느낌. 네. 그럴 때 그런 고객들 어떻게 결국은 설득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뭐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서류를 뭐 주면 자기가 주말에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지금 결정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100명이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은 1명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우선 고민이신지를 이제 물어보고 네. 솔직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질문을 이어가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장이 조금 고민이실까요? 혹은 보험회사 제가 제안드린 보험회사가 고민이실까요? 혹은 보험료를 조금 더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혹은 뭐 물어볼 설계사가 주변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전에 분명 질문을 했었지만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이 사람이 결정장애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고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공부를 뭐 그렇게 썩 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공부할 때 수업 그날 들은 거 그날 기억 너무 잘하잖아요. 생각해 본다고 하지만 생각 아마 안 해보실 거고 지금 이 순간이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때니까 지금 고민이신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 아니 전문가랑 같이 논의를 해야지 혼자 고민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된다. 네. 내 아들이 이제 설계사시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근데 사실은 아드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기가 약간 어렵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것과 보험료를 같은 돈을 내는데 보장이 전후가 완전 다르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거절을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만 고민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뒤에 일정을 전 두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고객님이 결정 못 하시면 저는 재방문 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2차 상담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차 상담 끝나고 나잖아요. 저는 개인정보 다 받고 분석을 1차적으로 하고 넘어갈 때 2차 상담 때 제가 무조건 지금보다 개선된 플랜을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시고 분명 마음에 드실 플랜을 제가 가지고 올 건데 저하고 약속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두 번째 뵀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정만 해달라고.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멘트 좋네요. 그쵸? 네.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또 그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님, 지난주에 뵀을 때 저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 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서 결정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또 해보시겠다는 거는 어떤 게 고민이신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도 낮아졌지, 보장은 좋아졌지, 납기도 심지어 갱신은 비갱신으로 바꾸고 저는 10년 납도 팔거든요. 뭐 20년 납 상품을 한 8년 냈어요. 12년 남은 거. 다시 20년 하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10년 납 괜찮은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10년 납 90세 만기 종신보장 비갱신으로 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납기도 짧아졌지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고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팔 때까지 물어보고
그럼에도 솔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꼭 그런 사람들 그거 공통점 아시죠? 자뤄달라고. 네. 자뤄달라고 잘 안 주죠. 아 저는 줬다가 다시 그거를 연락이 와서 체결된 건이 없어요 사실. 저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제일 이해도가 높은데 이거 드려도 이해 못하시고 드려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제 고객분들께만 제가 드리는 자산이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내용만 기억하셔라. 지금보다 개선이 되셨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하겠다 안 하겠다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자료를 굳이 보실 이유가 있으시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서류를 가지고 계약을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저희가 인수가 안 돼가지고 여기 회사 저기 회사 다 의뢰를 하고 고등하고 고객 등록하면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일 플랜이 좋은 거를 저희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하잖아요. 저는 한 분 설계 컨설팅을 하면은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전 3일도 밤새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정을 저도 어느 정도 실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말을 버리면서까지 컨설팅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다 보니까 동시 진행 설계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2배, 3배 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데이터를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이거 2박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상품이 너무 많으시고 방대해서 이거 정리하려면 시간을 좀 주세요. 근데 제가 하나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시간을 주말을 빼서라도 이 날짜는 제가 맞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뢰를 원하시냐 안 하시냐 그 확답을 저는 받고 컨설팅을 사실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한번 뭐 해보세요 이러면은 그 신입들은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다시 물어봐요. 진심으로 원하냐? 고객님 진짜 바꿔드리기 원하세요? 그 확답을 받고 저는 맡기실 때는 저를 믿으셔야 이게 진행이 가능하신 거다. 저를 믿지 않는데 그냥 의뢰하시는 건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탐험을 하면 확답을 받는 것보다도 저는 그냥 무조건 제가 확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개선된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질문을 하죠. 보험료도 줄고 보장이 개선이 되면 어떨까요, 고객님? 뭐라고 하죠? 너무 좋죠.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개선이 된다면 진행할 의사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 드린다. 무조건 개선이 될 거다. 예스를 받은 다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한다. 그런 부분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힘든 고객. 저는 힘든 고객으로서 보험을 너무 좋아하는 분 갔더니 보험이 막 혼자서 150만 원, 110만 원, 180 내신다. 신입들은 와 대박이다. 땡큐 하잖아요. 아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귀가 너무 얇다. 그런 고객들. 주변에 이미 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해놓은 설계사가 있는데 그 설계사의 관계도 심상치가 않다. 교회 사람, 교회 사람 특수 관계인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나하고 상담을 했을 때 분명 원칙대로 잘 상담을 했고 안 할 이유가 없는 얘기들을 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객들은 팔랑귀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분명 제가 더 맞는 얘기를 했음에도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 제가 없으니까 이 설계사가 얘기하는 말을 또 거기 혹해가지고 또 저를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은 쉽지가 않다. 이거는 정말 많이 다지는 것 같아요. 나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야지 개선이 되는 거. 180을 좋아서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서 내가 180이나 냈어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으니까 저는 이럴 때 뭐 과감하게 50만 원 밑으로 잘라드리겠다. 40만 원 밑으로 내가 만들어드리겠다. 약속하거든요. 180을 40으로 바꿔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중간에 팔랑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비슷하게 그런 케이스에서 180 지금까지 잘 내고 계셨으면서 갑자기 줄인다고 하니까 30도 내기 싫어하는 고객들을 본 적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짜달라고. 그러시는 케이스들이 좀 있다. 제가 어제 상담하고 온 분이 지금 110만 원 내고 계세요. DB 고객이시고 네. 제가 설계사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사인을 두세 개를 했어요. 그 아는 친구의 와이프의 소개로 힘들다고 해서 덜어주려고 해서 62년생 아버님이셨는데 처음에 저한테 180만 원 낸다고 만나신 분이었어요. 110만 원 내고 계시는데 보여드리고 설명했죠.
딱 충격을 받으시고 아 개선 제가 약속 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 제대로 좀 준비하려면 못해서 30만 원은 돼야 되잖아요. 실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제가 40으로 맞출 수 있다고 약속 드리겠다 했는데 대답을 자꾸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만 원만 짜달래요. 답답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기존에 있는 보험은 내가 해지할 생각이 없고 지인이 뭐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요, 해지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계시는데 정리를 해야겠대요. 근데도 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또 약해져서 이 사람하고 통화는 해야겠대.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얼굴도 보고 사인한 게 아닌데 통화는 해야겠고 내가 정리는 할 건데 110만 원 내고 계셨으면서 10만 원짜리 짜달라고 그러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다. 어제 만난 케이스 일요일에 89년생 남자분인데 보험료를 50만 원 낸다고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설계사였대요. 다행히 여기는 설계사 일은 안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또 지금 한 3번 넘게 상담을 했었는데 딱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 공학 연구원 출신이시고 결혼은 안 하셨는데 딱 팔짱 끼고 얘기해보세요 약간 이 느낌 있죠. 그런 고객이셨어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 어떠세요? 좀 많이 와 닿고 이해가 충분히 되실까요? 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좀 뭐라는 거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래 뭐 계속 얘기해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자세로 제가 표현해 보면 맞아요. 약간 팔짱 끼는 느낌.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어제 실제로 있었는데 약간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네 뭐 좀 뭐요? 말을 끝을 자꾸 흐리셔가지고 어떻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는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당연한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그 당연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봤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꼬랑지를 약간 내린 케이스. 약간 그랬죠. 근데 이제 상담이 너무 잘 결국 풀렸던 건 다음 주에 이제 뵙기로 했는데 저는 숫자로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존 케이스들 사례 얘기들 하고 환급금 어느 정도 될 거다, 개선될 거다,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니까 말씀하신 건 좀 몸이 풀려서 상체가 좀 앞으로 나오고 또 얘기를 했죠. 50만 원인데 이제 그 중에서 환급형으로 유니버셜 어머님이 예전에 가입하셨던 DB생명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20만 원 이것도 연금으로서 재원을 좀 생각하고 계셔서 또 데이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보장성 30만 원인데 20만 원 초반이면 된다. 어떡할래? 난 분명 약속할 수 있다. 될 거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엔 혹시 이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 설계사가 오셨는데 그냥 보험료 많이 낸다. 줄여보자 해서 그냥 현대해상 걸로 다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이 당연히 안 나오죠.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죠. 우리 현대해상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현대해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좋은 데이터를 뽑으려면 설득을 하려면 이분은 공학 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전자연구원이래요. 딱 봐도 수에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저하고는 상담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너 이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좀 눈으로 그려주니까 마지막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늘 그냥 리모델링 하려고만 왔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었는데 이런 숫자로서 어떤 이득이 될 거라는 걸 좀 보여주니까 조금 상담 더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돈은 내고 있지만 청구를 했을 때 돈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확률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좀 낮추고 확률이 좀 높은 건 좀 높여드리고 이런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 건데 고객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낸다고 사실 보험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돈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또 다른 비슷한 좀 이런 고객 힘들다 이런 고객 있을까요? 지인에게 이제 보험을 좀 비싸게 사망이 필요 없는 사망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컨설팅 받으신 고객이 있으셨는데 그 보험을 제가 사실은 사망은 좀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보장성 보험으로 이제 준비해드린 분이 있었어요. 가족 3분 다 그런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3명 다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를 밤새서 이제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 진행을 했는데 2주 있다가 갑자기 해지 철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자기 그 처음에 해줬던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다시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저한테 안 하셨더라도 그래도 좀 잘 해놨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다 보니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거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해준 거를 똑같이 이렇게 다른 회사에다 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들죠. 지인 설계사가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은 좀 근데 우리가 뭐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실효나 해지됐던 그 보험에 대해서 이거 누가 해주셨냐? 이 보험이 누가 해줬냐? 친이냐? 얼마나 친하냐?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설계사인데 오픈을 좀 안 하면 쉽지는 않다. 저도 그래요. 가족이 설계사고 뭐 혈육이 설계사면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사실 상담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버려라. 아, 저는 사실 버리지 못해요, 잘. 어떻게 안 버려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고, 뭐 비싸게 가입하신 경우 회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한데, 그거를 지인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유지를 하시고, 비싸게 이제 가입을 해주신 거 사실 마음이 좀 아파요. 이 연세들도 저희 어머니 또래도 있으실 거고, 사실 노후, 은퇴 시기에 맞물리신 분들이 사실 이런 보험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신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왜 자기 지인인데 이걸 디테일하게 좀 세심하게 비교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좀 더 금액적으로 고객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음이 많이 좀 아프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 만나시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저는 했어요. 진짜로? 네. 오. 며느리가 설계사인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며느리 같이 나오시라 했어요. 그래요? 이거 해주신 분. 리크루팅 하셨어요? 그분 아니요. 그때 제 신입 때여가지고 저는 신입 때도 경력 7년, 6년 차이신 분들도 같이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신입 때도 이렇게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약관도 저는 이게 뽑아갖고 갔어요. 잘 모르는 거. 이렇게 보셔라. 해주신 분도 같이 나왔을 때는 그게 효과가 이거죠. 그렇게 신입 때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네요, 되게. 저는 뭐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저는. 좋습니다.